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이제는 내가 망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롯이 내가 감내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보면 뭐 사업하다 망했다거나 뭐 자영업하다 망했다거나 영끌하다 망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상가 투자했다 망했다거나 아니면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 투자했다 망했다거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요즘에 보면 예전보다 망한 사람이 더 많아. 망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가진 돈 다 날리고 빚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엔 그런 분들이 아마 여느 때보다 살기 힘들 겁니다. 여느 때보다 빡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안 도와주거든요. 예. 이제 주변에 뭐 빚 있다 망했다 하면 다 피하거든. 예. 보통 사업하다 망하면요 다 떠납니다. 아무도 안 남아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보통 사업하다 망하면 빚쟁이잖아. 빚쟁이 신분 되면 이 사람이 힘드니까 주변에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손 벌릴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도와줘? 이 사람 빚쟁인데 돈 빌려줘도 못 갚을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빌려주냐고. 그래서 보통 연락을 피하죠. 예. 그래서 지금은요 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망하면 사실상 거의 끝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망하신 분들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는데 망하면 거의 오리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일단 망하면 보통 가족이든 지인이든 도와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옛날처럼 뭐 예정 때문에 막 도와주고 챙겨주고 할 사람도 없어. 앞으로 점점 이제 누군가를 도와줄 문화가 점점 없을 겁니다.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가 되고 있고 누구를 점점 신경 안 쓰는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각자 도생. 누가 망하든 말든 누가 어렵든 말든 신경 안 쓰는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망해도 내가 어려워져도 나한테 뭔가 도움을 준다거나 관심을 주는 사람들이 점점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내가 망하면 안 되겠죠. 내가 나이 먹고 골로 가는 이제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망하면 이제 자기 능력으로 이길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빚 갚으려고 일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배달 쪽이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어. 근데 그 배달 쪽에서 빚 갚으려고 일하는 분들 중에서 정말 자신이 가진 빚을 자기 일에서 못 맞춰가지고 갚을 수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 10명 있잖아요. 전 많아야 한 명입니다. 많아야 한 명. 나머지는 없어요. 이상하게 배달 쪽에 보면 좀 억대 채무자가 많아요. 다중 채무자죠. 많습니다. 유튜브 같은 검색하면 뭐 내가 왜 나이 먹고 배달 쪽에 들어왔을까? 아니면 내가 나이 먹고 가진 거 없이 빚만 지니 이런 주제 영상들이 많아. 근데 그분들 대부분 보면 이 배달 쪽에 일하는 분들 많거든요. 빚이 뭐 2, 3천이 아니에요. 대부분 1억이 넘어. 심한 사람은 2억이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빚 갚으려고 배달 쪽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죄송하지만 많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 뭐 힘 빠지게 하냐, 너 뭔데 이렇게 얘기하냐, 분명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 그렇게 일반 사람이 억다리 빚이 졌잖아요. 그러면 대출받은 곳이 한 네다섯 군데 될 겁니다. 예. 1금융권, 2금융권, 4금융, 카드사까지 있을 겁니다. 골고루 다 있어. 그러면 1금융권은 금리가 약할 뿐 나머지 대출받은 곳은 금리가 세요. 2금융권은 금리가 8에서 10%될 거야. 4금융은 한 15%될 거고 카드사 20%될 겁니다. 작지 않죠 이게.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억 빚이 있어. 5년 안에 감다 치면 원금이자까지 해서 한 250에서 한 280만 원 사이를 계속 갚아 나가야 돼요. 원금이자 포함해가지고. 아니 더 갚아야겠다. 1억이면 원금이 1년에 167만 원씩 상환하는 거니까 한 300 가까이 갚아야겠네.
그 정도 갚아야 돼.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이게. 엄청 많이 벌어야겠지. 한 달에 못해 세금 떼고 한 400 이상 벌어야겠죠. 근데 그렇게 버는 게 쉽냐고요. 그렇게 버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벌려면 아마 한 달 내도록 일해야 될 겁니다. 안 쉬고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몸도 아프면 안 되고 참고 일해야 돼. 그 놀고 싶은 거 참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참고 일만 하면서 원금이자 갚아 나갈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배달 라이더 분들 아시겠지만 말로는 전업이라 하지만 정말 투지가 넘치는 마음으로 하루 왼종일 바이크 타고 일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정말 올콜릭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 그게 엄청 힘들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배달을 하잖아요. 12시간 동안 정말 딴짓거리 안 하고 무조건 배달만 쳐내는 거야. 기계처럼. 전투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거든. 그렇게 하면 돈 많이 벌어요. 그렇게 하면 지금도 뭐 세금 떼고 400 이상 벌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사람이 정말 안 쉬고 딴짓거리 안 하고 폰도 안 맞추고 무조건 배달커만 잡는 거야. 완전 전투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 막상 전업 배달하지만 뭐 설렁설렁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배달 좀 사다가 뭐 좀 쉬는 사람도 있고 딴짓거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렇게 일만 하면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네. 누구나 비 있다고 해서 막 정말 안 쉬고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정말 전투적으로 살고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다, 이게. 그 힘들어,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비카 분 중에 유명한 분 있잖아. 그 알바왕 그 선생님. 그분도 이제 10년 동안 3억 5천만 갚았다고 했잖아. 10년 동안. 아마 이자까지 하면 더 될 거야, 이게. 그분 봐봐요. 하루에 2시간 자면서 1년에 하루도 안 쉬고 알바를 한 10개, 11개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일하면서 병을 얻어가지고 빚 다 갚고 나서 좀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우리가 왜 그분이 대단하게 보냐 하면 그렇게 갚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갚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10년 내도록 진짜 딴짓거리 안 하고 진짜 잠 몇 시간 자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오로지 빚 갚기 위한 열정 하나만으로 살았잖아.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그 열정이면 뭐든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눈이 말하지만 망하면 안 됩니다. 망하면 지금 시기에서 예, 다시 일어선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뭐 그분이 힘 빠지게 하는 게 아니야. 저도 빚진 분들 열심히 일해서 갚았으면 좋겠어. 예,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빚지신 분 이런 얘기 들으면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게 돼요. 근데 갚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죠. 너무 지치고. 일단 액수가 너무 많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 빚 갚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돈도 모으지 못하고 뭔가 발목에 사슬이 채인 것처럼 어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 너무 힘들잖아, 봐봐. 빚 갚으려면 내가 이 생활을 정말 앞으로 뭐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 자신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생활을 꿋꿋이 버티고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갖고 나면 시간이 한참 지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엄청나게 힘들단 말이죠. 그 도중에 그만둔 사람도 있어. 갚는 거 포기한 사람도. 이왕 갚기로 마음먹었으면 본인이 일 벌린 거니까 끝까지 책임지란 말입니다. 끝까지 책임져가지고 나같이 빚이 많은 사람도 열심히 해서 갚았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현실에서 많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면 끝이 없다. 그래서 못 도와준다. 을이니 가족이니 다 필요가 없다. 나도 살아야 하잖아. 라고 적어졌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죠. 앞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고 이런 문화가 점점 없어질 것이라고. 왠지 아십니까? 보통 어려운 사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뭐 어려운 사람한테 뭐 용돈 줘줄 수 있고 뭐 밥 사줄 수 있고 뭐 생활 부품 같은 거 지원할 수 있잖아. 그거 좋은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번 지원받는 사람이
한 번은 끝날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나이 먹고 인생이 뭔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페인처럼 산다거나 뭐 어렵게 사는 분도 있을 거야. 어릴 때 좀 친하게 지낸 형님인데 이 형님이 나이 먹고 뭐 일이 안 풀려가지고 지금 뭐 방구석에서 맨날 숨어 먹고 산다거나 뭐 형편이 안 좋다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나 이 형님한테 예전에 밥도 얻어먹고 뭐 인생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 그거 좋은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한 번은 끝날까요? 한 번 돈 받고 그래 내 이 돈 받고 열심히 살게 그럴까요? 아닙니다. 한 번 도와주면 계속 도와줘야 돼요. 한 번 그 사람한테 막 담배 사주고 술 사주고 뭐 용돈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전화 옵니다. 야, 너 요즘에 안 오냐? 어? 야, 좀 와라. 나 요즘 힘들어. 그래서 가잖아요. 또 사달라 그래. 또 사달라고. 그래서 또 사줘요. 또 사주고 며칠 뒤에 또 전화 와가지고 야, 난 네가 보고 싶은데 왜 자꾸 안 오냐? 너 나 피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와.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이 자식이 나한테 돈 맡겨놨나? 나이 먹고 형이면 다야? 예전 생각해서 불쌍해서 내가 몇 번 한번 사주고 그랬더니 완전 받아먹으려 하네? 사람 알로 보네? 빡쳐가 전화하는 거죠. 형님, 나이 먹고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렇게 사시나요? 제가 형님 도와준 거는 형님 물주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형님이 하도 안타까워서 몇 번 도와준 것 뿐입니다. 왜 자꾸 받아먹으려고 하시나요? 그 나이 몇 살 차이도 안 났는데 왜 자꾸 저한테 야야거립니까? 저도 이제 나이 먹었는데 자꾸 그딴 식으로 전화할 거면요 이쯤에 치웁시다.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다 끊어버리죠 이게. 그래서 무조건 어렵다고 있잖아요. 불쌍하다고 너무 자주 도와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도움 받는 사람은 그게 권리가 됩니다. 권리가 돼.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